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네. 북한에서 한 10개 공작조가 남한에 침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작조들은 들어와서 어떤 공작조는 5개 망을 구축해 놓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개를 해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10개 정도 들어왔다 갔으니까 뭐 평균 한 2개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뭐 민혁당 사건이라든지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개의 간첩단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뭐 한 5-6개 정도, 한 10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간첩단은 그 수사기관에 검거가 됐습니다. 예. 그 나머지 한 10개 이상이 남아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92년도에 있었던 중부지역당 사건을 보면, 그때 이제 사실은 중부지역당 사건이라고 한 개 명칭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 그 연루된 간첩단이 사실은 3개였습니다. 네. 3개였는데 그 중에 그 저희가 했던 그 간첩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진짜 중부지역당인데 그 조직에 망라됐던 그 인원들이 약 1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봤을 때 한 40-50명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이상의 공작조가 간첩단이 남아있다. 네. 조직이. 그래서 한 개 조직에 뭐 50명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최소한 50 내지 1000명 이상은 네. 될 것이다. 이 근거는 또한 제가 그 90년대 그 초반 전후에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전에 다른 또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해놓은 그런 그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 조직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방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이 최종 변론을 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한 그 변론 내용의 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국회에 대한 이 맹세나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 가슴이 아주 찡하고 뭐 등등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도 이 인공기, 소위 말해서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기에 대한 경례합니까? 북한에서는 인공기, 우리 남쪽에서는 인공기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공화국기라고 그럽니다. 예. 공화국기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까지 국기에 대한 이 충성 경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뭐 애국가는 있습니까? 애국가도 있는데 학생 때는 뭐 저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국기에 대한 어떤 맹세 같은 걸 합니까? 한 번도 안 합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공화국가입니까? 애국가는 이제 애국가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45년도에 만들어진, 48년도에 만들어진 그 노래인데, 네. 그 노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어떤 그 행사에서는 부르지 않고요. 국가적인 행사. 네. 여기 이제 TV에 가끔씩 나오는데, 뭐 당창건 50주년 행사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행사에서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학교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 하는 그런 그 공공행사들에서는 네. 애국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김일성 장군의 노래, 그다음에 김정일이 나온다면 김정일 동지의 노래, 네. 이 2개의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애국가보다는 이 김정일 장군에 대한 노래, 예.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장군에 대한 노래, 예. 그다음에 김정일을 죽고 난 이후에는 김정일 장군에 대한 노래. 예, 예. 그 두 사람에 대한 노래를 가장 많이 예, 처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부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노래를 부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행사가 끝나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끝나는데 네. 북한은 끝나면은 또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뭐 말하자면 오래 살아라. 예. 그런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도 김일성 장군에 대한 노래, 네. 끝도 수령에 대한 노래. 네, 그거로 시작과 끝이 애국가는 없고 있어도 부르지 않고. 있어도 안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군요.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국가 저도 뭐 지금 부르라 그러면은 1절 정도나 겨우 가사를 외울 정도로 네, 잘 모릅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전에 그 한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동식 박사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 통진당은 북한의 그 평화적 정권 교체, 예.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인 총 집결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식 북한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이 약간 수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거는 예. 반드시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예. 폭력적인 방법. 예를 들면 뭐 쿠데타라든지 민중봉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네.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늘 주장해 왔는데 80년대 말에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네. 이 북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민주화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징표가 뭐냐면 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북한이 포착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좀 해보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남공작부서 내부에서 전략을 이제 짜는데 네. 이 평화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아. 이때까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만 했는데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 네. 그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선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북한이 선호하는 또는 또 여기에서 이제 뭐 소위 좌익 또는 뭐 진보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네. 그 자체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큰 성과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정권이 말하자면 주권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 뭐 통일, 무력 통일, 흡수 통일 뭐 무슨 뭡니까 무력 충돌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냥 피 흘리지 않고 네. 무혈 혁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구상을 가지고 네. 80년대 말부터 그러려면은 이 선거를 통해서 하려면은 대한민국에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운동권 뭐 제하에서 막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정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당이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이제 그 당을 네.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북한이 당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에다가 혁신정당,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는 공작 전술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 사람들 규합하고 돈도 대고 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네. 뭐 스며들어가고 그 지도권을 헤게모니를 뺏는 겁니다. 네. 근데 90년 그때는 첫 번째 방법을 쓴 거죠. 이제 한번 새로운 사람 네. 또 돈 들여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다가 결국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민노당이 나오니까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창당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참 재밌겠다. 네.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실은 민노당이라고 하는 게 PD 계열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PD 계열은 북한이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사실 두 번째 95년도에 들어와서 PD 계열 쪽 사람 만나봤는데 네. 김일성 비판하고 막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PD 계열이 만들었으니까 네. NL 계열을 저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헤게모니를 뺏는 투입시켜서 예. 네, 당권을 장악해서 당을 당권 장악하는 그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남한 내의 친북 세력들이 사실 소수 뭐 진보 정당을 장악해서 예. 그 진보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뭐 제일 야당 정도와 연대를 해가지고 예. 연합 정권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정권을 장악한다는 거죠. 예. 소위 예. 말해서 예.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뭐 각부 장관 내지는 예. 총리 내지는 국정원장 내지는 이렇게 또 이 내각을 예.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세력들이 전부 그냥 통째로 북한하고 이렇게 정보니 뭐니 다 갖다 주면 국가는 깨끗하게 한국 권력은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혈혁명,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북한식 평화적 정권 교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통째로 한순간 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험한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방송을 보면서 사실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말 궁금해한 것은 통진당의 전신이 이 민주노동당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민주노동당 자신들의 존재를 이 북한의 선군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성군 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 임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뭐 문구 그대로 표현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선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주체 사상을 어떤 그 구현한 정치 형식이거든요. 정치 예. 방식인데 예. 결국은 뭐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이제 결국 그 당시에 변혁운동의 첫째 가는 임무다. 예. 말하자면 그 선군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얘기했던 건데 네. 김정일은 뭐냐면은 그때 핵 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제 뭐 소위 제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선군 정치인데 그거를 옹호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북한을 지키는 것이 네. 변혁운동이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북한의 선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식 군부 독재 정치인데 예, 군부 독재 정치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김씨 왕조의 이 군부 독재 정치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통진당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의 잔당이다. 뭐 과거 뭐 유신 독재, 뭐 유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남한에서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반 박정희 내지는 반 군부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지금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남한식 군부 독재는 비판을 하면서 북한의 김씨 왕조의 군부 독재는 여기에 갖다 심으려고 한다. 그걸 심는 것이 변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식 군부 정치는 싫고 북한식 김씨 왕조의 군부 독재는 한국 정치를 바꾸는 변혁의 씨앗인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양반들은 이제 그런 북한을 하도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다 보니까 예. 북한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그 변혁운동의 목표는 바로 이제 김정일 정권을 보호하는 거다. 예. 그런데 총력을 기울이라.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네. 군사 독재 정치를 반대하고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창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예. 과연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순수한 민중들 내지는 이 소위 말해서 넥타이 부대들의 민주화 열망에 따른 민주화 운동과 같은 정신을 갖고 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군부 정치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고 저항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예. 북한식 군부 정치를 심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굉장히 지금에 와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북한의 군부 정치를 여기에다 심고 북한의 군부 독재 정치를 한국에 심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남한 변혁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요? 뭐 당연히 시대착오적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어떤 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활동을 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통진당 결과적으로 뭐 해체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동식 박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바로 이어서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를 모시고 황선 신은미 씨의 종북 콘서트 파장과 의혹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황선 씨가 지난 4년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230차례 종북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요. 특히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24일에는 장관께서 이 최종 변론을 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한 그 변론 내용의 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국회에 대한 이 맹세나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 가슴이 아주 찡하고 뭐 등등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도 이 인공기 소위 말해서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기에 대한 경례합니까? 북한에서는 인공기, 우리 남쪽에서는 인공기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공화국기라고 그럽니다. 예. 공화국기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까지 국기에 대한 이 충성 경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네. 북한에서 한 10개 공작조가 남한에 침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작조들은 들어와서 어떤 공작조는 5개 망을 구축해 놓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개를 해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10개 정도 들어왔다 갔으니까 뭐 평균 한 2개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뭐 민혁당 사건이라든지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개의 간첩단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 간첩단 사건을 통해서 뭐 한 5-6개 정도 한 10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간첩단은 그 수사기관에 검거가 됐습니다. 예. 그 나머지 한 10개 이상이 남아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92년도에 있었던 중부지역당 사건을 보면 그때 이제 사실은 중부지역당 사건이라고 한 개 명칭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 그 연루된 간첩단이 사실은 3개였습니다. 네. 3개였는데 그 중에 그 저희가 했던 그 간첩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진짜 중부지역당인데 그 조직에 망라됐던 그 인원들이 약 1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봤을 때 한 40~50명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애국가는 있습니까? 애국가도 있는데 학생 때는 뭐 저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국기에 대한 어떤 맹세 같은 걸 합니까? 한 번도 안 합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공화국가입니까? 애국가는 이제 애국가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45년도에 만들어진, 48년도에 만들어진 그 노래인데 네. 그 노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어떤 그 행사에서는 부르지 않고요. 국가적인 행사. 네. 여기 이제 TV에 가끔씩 나오는데 뭐 당창건 50주년 행사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행사에서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이상의 공작조가 저기 간첩단이 남아있다. 네. 조직이. 그래서 한 개 조직에 뭐 50명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최소한 50 내지 1000명 이상은 네. 될 것이다. 이 근거는 또한 그 제가 그 90년대 그 초반 전후에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전에 다른 또 그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해놓은 그런 그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 조직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방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오늘 황교안 법무부